안녕하세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상담 기록 중 복약 이행도, 유사효능군 중복 투약, 이상 반응, 약물 상호작용,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 사용법, 보관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약사님들께서 상담 기록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빈도 발생 오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약 이행도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유사효능군 중복 투약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이상 반응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약물 상호작용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타 의견과 환자 대상 의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기재 누락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약 이행도 항목 기재와 관련한 다빈도 오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지시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필요시에만 복용하여 남아있는 약을 복약 이행도 낮은 약물로 보고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복약 이행도 항목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약 이행도 항목에는 상시 복용하는 의약품을 80% 이하로 복용했거나 일주일에 5일 이하만 복용한 경우 복약 이행도가 낮은 약물이 있다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처방 목록에는 있지만 현재 복용 약물에는 없는 만성질환 약물은 대상자가 임의로 중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복 투약 항목 기재와 관련한 다빈도 오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처방전 내 치료상 병용이 가능한 유사효능 약물을 중복 투약으로 보고한 사례입니다. 단일 처방전 내에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 및 저용량 아스피린 병용 처방을 중복 투약으로 보고한 사례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탐스로신 병용 처방을 중복 투약으로 보고한 사례입니다. 이미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의사, 약사가 확인을 하였고 치료상 병용이 가능한 단일 처방전 내 유사효능군 약물은 중복 투약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효능군 중복 투약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두 번째는 이상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의약품을 중복 투약으로 보고한 사례입니다. 대상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두통과 어지럼증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탐스로신과 이소소르비드 1질산염을 중복 투약으로 보고한 경우입니다. 탐스로신은 알파-1A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로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 장애를 개선시키는 약물이고 이소소르비드 1질산염은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을 확장시켜 협심증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두 약물은 두통과 어지럼증의 이상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중복 투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이상 반응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관련 다빈도 오류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가능함으로 평가 가능한 약물을 평가 불가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는 렉사큐어정, 에스시탈로프람과 토파메이트정,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하던 중 자살 충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문 약사님은 의견 종합란 등의 항목에 자살 충동이 우울증에 의한 것인지 약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고 평가 불가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고 그 약물이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약리적 개연성이 있거나 허가사항상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면 평가 불가가 아니라 가능함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두 약물 모두에 대해 인과성 평가가 가능함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약물을 복용하기 전부터 발생한 이상 사례인지 약물 복용 후 발생한 이상 사례인지 그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 불가로 보고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전부터 겪었던 증상이라 하더라도 약물 복용 후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WHO UMC 기준 가능함으로 인과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전후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약품의 투여 중단이나 용량 감량 후 나타나는 증상 회복 또는 재투여 정보가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에 있어 여러 약물에 대해 상당히 확실함 또는 확실함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브릴린타정,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을 복용 중이었고 출혈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보고 약사님은 두 약물 모두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두 약물 중 한 가지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 후 그 호전 경과를 확인하여 원인 약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인 약물 중 한 가지를 특정하여 경과를 관찰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가능함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로 WHO UMC 평가 기준 상당히 확실함으로 인과성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전후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의약품 등의 투여 중단 또는 용량 감량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재투여 정보는 없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인과성 평가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는 의심 약물이 한 가지일 때 중단이나 감량에 대한 근거 없이 확실함으로 평가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에페리손 성분의 엑소페린정을 복용하고 무력증을 경험한 사례입니다. 자문 약사님은 인과성 평가를 확실함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WHO UMC 평가 기준 확실함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전후 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의약품을 투여 중단했을 때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 즉 이상 반응에서 회복되는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재투여했을 때 유사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확실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에페리손을 끊고 좋아졌다거나 재투여했을 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등의 정보가 없으므로 가능함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반응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보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상자분은 둘록세틴 성분의 신발타 캡슐과 트라마돌 성분의 트리돌 캡슐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문 약사님은 이들 두 약물에 의해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상 반응의 세로토닌 증후군을 인과성 평가로 가능함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에게서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고가 불필요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상 반응은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발생한 증상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세로토닌 증후군에 대해 우려가 된다면 환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어 혈압이 변동하거나 구역, 체온 상승 등을 경험하신다면 즉시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달라고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상 반응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고혈압 치료제와 병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약물 효과 감소를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일반적인 다른 NSAID와 유사하게 간주하여 보고하신 것입니다. 저용량, 즉 100mg의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작용이 있어 혈전 생성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의 임상 결과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용량, 즉 100mg의 아스피린과 고혈압 치료제 병용을 약물 효과 감소라는 상호작용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두 번째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엽산 병용에 대한 것입니다. 엽산의 효능이 메토트렉세이트와 상충된다고 하여 약물 효과 감소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 목적이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엽산 병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메토트렉세이트 투여 중 엽산을 병용하면 간독성이나 구강 궤양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메토트렉세이트의 임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여 방법은 주 1회 엽산 5mg을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하지 않는 날 투여하거나 혹은 매일 엽산 1mg을 복용하는 방법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용량을 주당 15mg 이상으로 늘리면 이에 비례하여 엽산 용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엽산 복용량을 주당 10mg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추가적 이점이나 안전성 정보는 확실치 않습니다.
상호작용 관련 오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와 경구용 칼슘 보충제를 병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약물 효과 감소를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용 칼슘 보충제는 혈압을 낮추는 CCB의 효과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구 칼슘 보충제 섭취는 혈액 중 칼슘 농도를 높여 뼈 건강 유지,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및 혈액 응고 등에 도움을 줍니다. CCB는 심장과 혈관 평활근 세포막에 있는 칼슘 채널을 차단하여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양리가 있습니다. CCB와 경구 칼슘 보충제가 서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경구 칼슘 보충제가 혈압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구가 아닌 정맥을 통한 칼슘 주입은 CCB의 효과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호작용 관련 다빈도 오류 사례 네 번째로 모든 종류의 PPI와 클로피도그렐을 약물 효과 감소로 보고하시는 사례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은 CYP2C19 효소를 통해 대사되는데 PPI 중에서는 오메프라졸과 에소메프라졸이 CYP2C19을 저해하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렐을 이러한 두 약물과 병용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의 PPI와 클로피도그렐의 상호작용은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은 아니므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PI와 클로피도그렐의 약동력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것은 입증되었지만 심혈관계의 임상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 이중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환자에서는 위장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PPI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관련 마지막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트라마돌을 소염 진통제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보고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및 진통 효과가 있으며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들 성분은 엔세이즈와 달리 항염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소염 진통제로 분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견과 환자 대상 의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 항목의 기타 의견 작성 시에는 1에서 4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하며 현재 적응증이 없는 약물을 복용 또는 사용 중이거나 금기, 제형 오류 등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약물이 선택된 경우 등을 기재합니다. 6번 항목의 환자 대상 의견서에는 복약지도, 조치사항, 환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견서이므로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하며 복약지도 등 대상자에게 전달할 사항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재가 필요한 내용을 누락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약 이행도에 문제가 있는 약물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문 약사님은 상담 기록지 복용 현황에 흡입 제인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과 포스터 100의 6 HFA의 현재 복용 여부를 필수약 미복용 상태로 선택하고 비고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약 이행도가 문제되는 약 항목에는 복약 이행도가 낮은 약물이 없습니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이나 포스터 HFA 같은 천식이나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는 복약 이행도를 꼭 점검해야 할 의약품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복약 이행도가 문제되는 약 항목에서 복약 이행도가 낮은 약물이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행을 추가하여 약품명, 복약 이행도가 낮은 사유, 중재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약물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상자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기타 의견에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매일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워 앉아서 쉬다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자문 약사님은 저혈당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이에 대해 사탕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증상 발현 시 섭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자는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글리메피리드와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을 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환자의 어지러움 증상을 이상 반응으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문 약사님은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의약품이 없다고 보고하셨지만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다고 체크하고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용법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이 있으나
해당 항목에는 기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문 약사님은 외용제 사용법의 개선 필요 여부를 기재하는 4-1-2 개선이 필요한 기타 의약품 사용법에는 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 중입니다를 선택하였고 5-1 기타 의견에는 흡입제인 렐바 100엘리타를 사용한 후 입안을 헹구지 않아 대상자에게 흡입제 사용 후 입안을 꼭 물로 헹구고 뱉도록 교육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용법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행을 추가하여 해당 약품명과 현재 사용 상황 및 개선안, 중재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한 후에는 기타 의견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외용제 사용법에 대해 추가 내용 기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4-1-2 항목의 의견 종합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재 약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